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미술심리 상담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상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은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위를 보면 요즘에 사춘기가 빨라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오지요. 그래서 초기 청소년을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로 볼 수 있고 중고등학생을 중기 정도,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을 후기 청소년 이렇게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이 무슨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미술 심리 상담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치료 기법에서 청소년 미술치료를 살펴보면 임상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대상에게 실시하는 그런 미술심리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심리 상담은 상담에서 상담 이론적인 것을 이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술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전에 염두에 둘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치료자 자신이 먼저 치유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누구나 이제 학습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지요. 입시에 대한 거. 근데 최근에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입시에 대한 그 경쟁은 치열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공부에 대한 그런 학업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관계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뭐 놀이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학원이나 뭐 공부하는 그런 기관에서 같이 이 학습적인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즘에는 학교 생활 말고도 학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서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요즘에 아이들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놀이로서 재미있는 활동으로서 그렇게 청소년 미술 치료는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청소년기에 많이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잘 극복을 했다면 승화를 시켜서 잘 극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훌륭한 그런 안정된 정서가 안정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청소년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공감해 줄 수도 있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지므로 매체 또한 여러분이 임상 미술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매체 경험이 또 중요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경험, 청소년기의 경험과 아니면 부모로서 우리 아이, 청소년의 아이를 겪었던 아니면 지금 현재 잘 케어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법을 여러분이 배워서 어떻게 상담으로 적용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청소년과 더불어
이제 초기 청소년, 중고등학교, 중기, 또 대학생 이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매체와 기법을 치료자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미술적인 그런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해본 경험이 최근 청소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학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흥미롭고 이 협동을 할 수 있는 서로 또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고 또 매체가 어려운 매체보다는 쉬운 매체로 선택을 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것에 어떤 결과물, 작품성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나 청소년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와 또 치료자가 대안을 제시해주는 서로 상담에 대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을 끌어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미술치료도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각 그 매체에 따라서 특성을 파악을 하면서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에서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목표와 맞아야 됩니다. 아이마다 그 고민이 또 다르고 주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대학생만 해도 본인 스스로 무엇이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부모가 너 지금 상황이 이렇고 학업에 좀 뒤처지는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너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억지로 자기 선택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불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치료자 앞에서는 굉장히 반항을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 치료에 온 이유를 묻자면 아이들은 그냥 왔어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청소년 미술 상담에서는 많이 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 부모에 대한 불신이 먼저 있기 때문에 치료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감,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치료사를 만나러 왔지만 그 너와 치료사와 같이 내담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타인에게 특히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험하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은 치료자만 알기에는 아이한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된다 한다면 아이한테 물어보고 이 문제는 치료자 선생님 혼자 이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서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선생님께 상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고 설득을 해서 오케이 하면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알까봐 선생님이 알까봐 그런 전제하에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억지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임상을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보통 어린 아동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입회하에 같이 와서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 듣는 데서 그 문제나 지금 현재 아이의 뭐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있을 때 듣고, 그리고 부모가 그 공간에서 다른 교실에 가 있다던가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그러면은 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간단한 그런 면담을 통해서만, 아니면 사전에 그런 면담을 진행을 하고 1대1로 청소년과 같이 상담을 해주면서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함께 입회하지 않도록 그 장소에도 같이 없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믿음을,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치료 후에 치료자 자신의 그런 투사가 없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그런 치료자가 본인의 그런 자녀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청소년이 와 있다면, 부모로서 치료자로서 입장이 아니라 부모로서 입장이 바뀌어서 역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부모가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므로 객관화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치료자로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보면서 평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 또 풍부하게 또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에 그 적절한 개입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담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미리 점검해 보고, 또 그 후에도 잘 하고 있는지 진행을 그렇게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를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 치료사들은, 그러니까 훈련생이라고도 부르는데, 슈퍼바이저 전문가에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상 감독이라고 하는데, 임상 감독을 실험 감독이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훈련생을 슈퍼바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그 학과의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다 보면 지도 교수님이 그런 것을 이제 지도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내가 배웠던 그런 지도를 받았던 나보다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이 대상에게, 좀 더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 진행해 온 임상을 한 것을 가지고 잘 진행을 했는지를 점검해 보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또 내가 배웠던 그런 교수님들이 있으면 슈퍼바이저를 정해서 그것을 늘 항상 점검받고 지도받고 가면 본인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준비 재료를 들어갈 건데요. 재료에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체는 이 치료 과정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매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재료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미리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치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재료 선정을 할 때는 보통 그 단단한 매체가 있고 부드러운 매체가 있습니다. 물감 종류는 부드러운 매체고 연필 종류는 단단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과행동을 하는 이 에너지가 매우 높은 그 충동적이고 산만한 그런 내담자에게 단단한 매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 같은 경우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에 미술치료 상담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촉진을 할 수 있는 그 유연한 매체는 물감 종류인데, 그런 매체는 위축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잘 밝히지 못하고 말이 좀 없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매체를 적용을 합니다. 물감 종류 부드러운 매체를.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번지고 뿌리고 흘리고 해서 우연적으로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촉진을 시킨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보편화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술치료에서 재료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본다면 치료자 자신이 경험해 본 재료여야 되고 느낌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과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걸 살펴보고 이 내담자가 어떤 재료를 선호하고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자가 미술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매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경험을 해서 이 매체의 느낌이 어떤지 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 조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자가 느끼는 그런 느낌과 내담자가 느끼는 것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그런 특성상 익숙한 재료, 기본 재료를 항상 준비해야지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익숙한 재료는 연필과 뭐 색연필, 사인펜, 마커펜, 크레파스, 뭐 오일 파스텔, 뭐 이런 정도의 매체가 보편적인 매체입니다. 그리고 도화지도 웬만하면 8절지, 뭐 5절지는 잘 쓰지 않지만 좀 크게 필요하다 하면 4절지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4 용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담자에 따라서 그 환경 선택을 해주는 데 있어서 큰 넓은 환경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고 작은 환경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을 선택하는 데 내담자가 선택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내담자가 지금 오늘 현재 작은 종이를 선택했다면 많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오늘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큰 종이를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종이를 선택했다 한다면 그날의 에너지가 높고 그 내담자는 활동이 많은 그런 내담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짚어보면 우울하고 위축되고 이 자존감이 낮은 내담자는 작은 종이를 선택할 것이고 과잉행동, 과활동을 하거나 매우 충동적이거나 산만한 내담자는 큰 종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 보통 개인 상담은 한 2~3평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1대1로 만나는 개인 상담인데 과활동, 과행동이 있는 그런 과잉행동의 내담자는 보폭이 넓게 다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위축된 내담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 매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색칠도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이 관찰을 해서 그 내담자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이 보았던 그런 사용을 해봤던 그런 재료가 친밀감,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그런 재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재료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 재료만 계속 쓴다면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까지 들어가기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 특별한 또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또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가 미술 아동 미술 청소년 미술 발달 단계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단계에 맞춰서 그런 관심과 특성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말하는 거, 직접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려서 붙이는 거로 해서 말주머니를 만들어서 대화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루기 쉽고 아름다운 그런 색상이 나와서 이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좋게 되겠습니다. 내가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매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재료는 청소년의 그런 창작 욕구와 자존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이왕이면 그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물론 재료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이 질 좋은 그 재료와 질이 좀 안 좋은 재료는 이 결과물이 이 만족하는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청소년에게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의 그런 어려움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청소년은 이 문제가 별로 어렵게 넘어가는데 어떤 청소년은 또 그 문제가 굉장히 나에게는 크게 좌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무리 별로 어렵지 않은 일반화된 거라도 별거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많이 힘들겠구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그런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도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재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치료자가 그 재료가 부담스러워서 그 재료를 써보지 않아서 청소년이 원하는데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뭐 재료비가 비싸니까 못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 청소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료는 굉장히 미술 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재료가 있고 쓸 수 없는 재료가 또 있기도 한데 한번 다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팔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요. A4 용지는 그림 검사를 할 때 그리기 연필로 그려서 검사지로 활용하는 것을 A4 용지로 많이 하고요. 사절지는 웬만하게 이제 작품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크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절지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8절, 4절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절지가 4장 정도 붙여서 이렇게 큰 종이로 되어 있는데 전지는 함께 하는 그런 협동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혼자 전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체 번뜨기를 할 때 청소년 키가 요즘에 아이들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신체 번뜨기를 할 때는 전지 2장을 이어서 본인의 신체를 본떠서 그렇게 이제 치료자, 내담자와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지는 또래와 같이 집단 활동으로 많이 씁니다. 요즘에 이제 관계 어려움을 학습 다음으로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따돌림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학교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 또래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협동하고 또 공동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그려서 성취하는 것은 함께 사회성을 배우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술심리에서 적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뭐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전지에다가 함께하는 작업을 하는 협동화 공동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전지를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자, 드로잉 재료는 그리는 재료인데요. 스케치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나나 낙서를 하는 것으로 나나 그리기나 뭐 나나 게임이나 뭐 그런 것으로 연필을 나나기 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B라고 되어 있는 뭐 삽이나 입이나 B라고 되어 있는 연필은 진하기로 가는 거고 진하다라는 것이고 H는 제도용으로 가늘면서 이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B 쪽으로 가는 굵으면서 부드럽게 나오고 또 진하게 나오는 그런 연필을 드로잉 재료로 미술치료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 쓸 때 하는 연필은 HB 연필 중간 정도 강도의 중간 정도의 그런 밝기에 그런 정도 잘 부러지지 않는 뭐 이런 것으로 HB를 씁니다. 무르고 굵게 나오고 진하게 나오는 것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B 연필은 그 강도를 힘을 많이 가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에너지가 힘이 어떠냐를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드로잉 재료에서 잘 보게 됩니다. 자, 파스텔과 콩테, 목탄, 뭐 분필 뭐 이런 것들이 붓펜도 거기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보통 파스텔 같은 경우는 잘 부러지고 이렇게 번지기를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는 쓰지 않고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크레파스와 비슷해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파스넷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이 색깔도 선명하게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재료로서 그런 것을 많이 쓰게 되겠죠. 자, 물감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터 물감, 아크릴, 유화 뭐 이런 동양 물감 뭐 이런 물감들을 쓰는데 수채화 물감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붓은 뭐 둥근붓, 납작붓 여러 가지로 쓰고 조소 재료 같은 경우는 점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팔레트나 여러 가지 물통들도 뭐 들어가게 되겠고요. 종이는 신문지도 있고 포장지도 있고 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이들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가 있고 본드가 있는데 본드 같은 경우에는 목공용 본드를 많이 사용하고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한 그런 본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것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술치료에서 공구에서는 가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구 재료가 있는데 칼은 될 수 있으면 톱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 날카로운 것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쓸 수 있으면 뭐 이제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데 미술치료에서는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유 재료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자, 목재도 구하기도 그렇고 이 만들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목재나 또 철재는 만들기 점토로 만들 때 조금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 가사용품에 또 이제 가끔씩 만들 때 그런 거 쓰는 정도고 음식 재료에서 밀가루나 소금, 뭐 식용색소, 마카로니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오부제 재료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물이 되겠는데요. 자연물은 곡식을 많이 이용하거나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활동을 통한 그 활동으로 많이 재료를 하는데 이 놀이에서 모래놀이 상자에 모래를 깔고 여러 가지 그런 물체를 두는 그런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친숙한 재료를 쓰기 위해서 자연물이 필요하다면 또 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재료는 어떤 재료이든 간에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워밍업 과정이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준비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로잉 재료 기법과 물감 재료 기법과 흙 재료와 콜라주와 또 신체 감각이나 현실 인지할 수 있는 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성 및 인지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재료와 함께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했듯이 이제 드로잉 재료에는 연필로서 하는 나나로서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또 물감 재료는 신체에 또 필요한 우연의 효과로 그렇게 이제 나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연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또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흙 재료는 점토 재료라고 하는데 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숨겨진 이야기로 해서 여러 가지 흙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콜라주라고 해서 여러 오브제를 풀로 붙이다 해서 빠삐꼬레라고 말을 하는데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종이를 오려서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콜라주 재료 기법을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신체 감각 기법은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감각 체험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서 또 이 소개를 할 것이고요. 현실 인지 기법은 만다라에 색칠하거나 여러 가지 만들기를 통해서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현실 인지 기법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기인식이 중요한데요. 청소년기에 자아를 찾아가면서 정체성까지 찾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나를 찾는 거, 앞으로 인생 방향, 그리고 내 감정 뭐 이런 것을 다루겠습니다. 사회적 인지 및 사회성 증진 기법은 교실 풍경이나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그런 친구, 가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기억이나 뭐 이런 사회 증진을 위한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앞으로 진행 사항과 여러분들과 청소년 미수심리 상담사 공부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